코리아 템베거고요. 오늘 4월 26일 보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화학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한상원 연구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제 4월 27일부터 S-오일 4월 28일 LG화학을 시작으로 정유화학 업종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정유화학의 6개사 합산의 추정치가 2.8조 원이었는데 실제 3.5조 원까지 상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근거는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라고 하죠? 가동 차질 이런 것들이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이 크게 올라간 원인이라고 하고, 그래도 이제 시장 어떤 호황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는 보시면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를 모두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호황기 진입에도 PBR 0.7배에 불과해서 과도한 저평가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봤을 때도 주가의 변곡점은 이익이 감소가 아닌 현재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상향에서 동반 조정되는 경우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고, 지금은 이익치가 계속 상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를 모두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호석유는 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고 롯데케미칼을 더 좀 추천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금호석유는 라텍스 장갑 수요로 이제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발생하면서 좀 그런 테마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오른 롯데케미칼보다는 그나마 덜 오른 많이 오른 금호석유보다는 그나마 덜 오른 롯데케미칼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의 오른 게 없으면 피크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면 좀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도 제가 이 3월 31일 방송에도 이제 경기 민감주에 관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한철 장상이다. 이제 여름 해수욕장 옆에 있는 횟집은 여름 한철 장서를 1년 내내 먹고 삽니다. 이제 철강화학주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저는 이제 4월 5월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강세가 되는 장이라고 예상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은택 연구원이 그렇게 예상을 한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때 세아베스틸, KB동부제철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건설기계, 두산바켓, 대창난조 이런 종목을 좀 대거 매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와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크릿컬 관련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실적이 전망치가 상향되는 부분에는 이제 주가가 오른다. 이게 빨간색이 주가 그래프거든요. 빨간색이 주가 그래프인데, 빨간색은 주가 그래프고 이게 보이는 이제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은 이익 상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상향치가 올라가는 기간에는 주가 상승률이 양호하게 나타나지만, 이익이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이익 상향치가 하향되는 구간에는 주가도 이제 조정을 받는다. 대표적인 시크릿컬주가 이렇습니다. 철강, 그리고 화학, 건설 기계, 조선, 해운 이런 쪽들이 다 시크릿컬주인데, 그러니까 시크릿컬주는 이게 사이클을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좀 주식을 오래 하신 중후반에 그런 좀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투자하시는 거고, 이제 사서 이제 끝까지 보유하시는 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시크릿컬주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연구원의 얘기로는 지금도 이런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시면 이익 상향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 이거죠. 팔 때는 이익 정향치가 하향할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을 추천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있었죠? 건설, 제약, 임플란트 관련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은행, 임플란트 쪽은 찾기가 힘드네요. 어디 있지? 임플란트 쪽은 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고, 임플란트 쪽은 내일 제가 중국 소비재라고 따로 빼놨는데,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3대장이 있는데,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면, 임플란트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37%를 차지합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 37%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임플란트 침투율은 아직까지 0.1에서 0.2 정도? 그러니까 심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심는 비율이 0.1에서 0.2%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그게 1%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5배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임플란트는 점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라고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는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